벤투 때와 지금 때 좀 어때요? 클린스만 감독 뭐 비슷하죠. 비슷한 상황. 벤투랑 다른 건 뭐냐? 벤투는 그 벤투 선임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에서 보여줬던 축구와 포르투갈 대표팀 맡았을 때 했던 축구가 일관성이 있어요. 아,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본인의 철학과 예.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가 어쨌든 있고 거기서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네네. 요소들만 좀 갈아 끼우는 사단도 있고 그쵸? 당시에는 그런데 클린스만이 그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모든 팀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점인데 중원이 없다. 간격이 멀다. 그거 완전 반대인데? 이게 전술적으로는 호평을 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감독이다. 자,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이게 저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어제 네, 어제 자 지금 클린스만과 대한축구협회 논의가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진행됐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율만 남았다. 네네. 약간 근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를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클린스만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에서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키커에서도 나왔어요. 키커에지에서도 나왔고 뭐 예. 키커지면 사실은 그 공신력이 전 유럽을 통틀어 봐도 제일 굉장히 높은 거죠. 가장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나 독일 사람이잖아요, 클린스만이. 그래서 이게 키커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없는 소리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뭐 스포츠 조선이나 이제 신뢰도가 좀 높은 네. 이제 한국 축구에서 신뢰도가 높은 이제 매체들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게 좀 진전된 것 같아요, 그죠? 진전되고 있더라. 네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좋냐 안 좋냐, 요걸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 이제 장단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가 있냐, 감독을 선임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4년 동안 벤투 감독의 철학. 그러니까 그렇죠, 벤투 감독의 그렇죠. 철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벤투 감독하고 우리랑 맞았던 거예요. 네네.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보자. 볼도 좀 소유하고 빌드업 패턴을 우리가 준비된 걸 좀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강한 상대 팀이라도 우리가 준비된 플레이들을 한번 해보고. 네네. 요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이 그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약간 의문이 든다. 4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좀 계승하거나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약간 전술적인 어떤 색채가 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을 관둔 이후에 공백기가 좀 길어요. 네네. 일단 공백기가 좀 길죠. 2019, 2020 시즌에 그만뒀으니까 중도 부임했다가 또 중도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기 동안 물론 이제 뭐 이 클린스만 감독이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차두리 코치랑 그렇죠. 벵거 같이 네. 기술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네. 월드컵에서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전술이 이루어지고 있냐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하는 팀이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전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감독으로 쉰 기간이 좀 있고 커리어는 지금 좀 오래됐죠. 그쵸. 끊긴 지가. 그리고 그 전에 맡았던 팀들 보면 헤르타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 뭐 미국 대표팀, 독일 대표팀 이런 팀들에서 보여줬던 축구가 그 벤투 감독이 보여줬던 축구와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네. 상이하게 달라서 특히나 미국 대표팀 모든 팀들에게 나타났던 공통점인데 어떤 비판을 받느냐, 중원이 없다. 간격이 멀다. 그거 완전 반대인데? 똑같은 말이 나타나요. 네. 독일 맡았을 때, 바이에른 뮌헨 맡았을 때 다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팀은 중원에서의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잘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미국 대표팀 보면 계속 그냥 측면 이제 돌파해서 크로스, 이게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의 주요 패턴이거든요. 네네. 헤르타 베를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전술적인 그동안 보여줬던 그렇죠. 흐름과 우리 대표팀의 이 스타일과 일단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클린스만이 3년 동안 네. 이제 뭐 갑자기 깨우쳐서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공부하면서 뭐 배울 수도 있죠.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공부하면서 좀 뭐 변화를 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증명이 안 됐고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본인은 이제 공부만 한 거니까 우리나라가 실험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예. 이 감독이 이런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감독인지를 일단은
팬들 입장에선 몰라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축구협회가 얘기할 때, 너 이런 스타일도 이제 할 수 있냐? 나 뭐 지금까지 이런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될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까지 보여준 이 클리스만 감독의 축구는 그런 축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이제 멀다. 그 아까 A님도 람 인터뷰한 거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그때 막 람도 약간 뭐 전술이 없는 감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감독이 네. 전술적인 부분에 매우 단점이 많은 감독이었어요. 전술가형이 아닙니다. 일단 독일 대표팀에서 어쨌든 갔어요. 4강까지 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레브가 수석 코치였는데 감독이 됐거든요. 레브가 다 했다며. 그 감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선수단 전체에 이제 동의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 이번 독일 대표팀의 전술은 레브가 다 짰다. 네. 그러니까 레브를 믿고 지지를 얻어서 레브가 감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때 이 클린스만 감독은 체력 훈련이나 이런 걸 되게 요구를 많이 했고 네네. 전술적인 부분들은 레브가 다 세부적으로 잡아줬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가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 클린스만이 있었던 시즌에 최악의 시즌을 보냈어요. 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볼프스부르크가 제코를 활용해서 우승을 했던 그라피테 있고 그때거든요. 그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즌 끝나고 그때 경질됐는데 그 시즌에 그 다음에 나왔던 인터뷰들 람이 이 감독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 맞아. 체력 훈련만 시키더라.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공격수한테 가서는 너 골에만 집중해. 뭐 이런 멘트밖에 안 하더라. 네네. 그리고 한게 심지어 없네 요때, 그럼. 그렇죠. 이때 그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밀러가 네네. 떠날 뻔했습니다. 안 써서 떠나려다가 이제 어쨌든 클리스만이 이제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남게 돼서 지금 아주 이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네네. 밀러도 떠나보낼 뻔했던. 하여튼 그런 이제 감독이라서 이게 전술적으로는 호평을 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감독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만들어온 축구를 이어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있네요. 진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요, 저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조금 잡음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전술적인 거, 두 번째는 뭐냐 외국인 감독이니까 약간 어떤 책임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네네. 우리 대표팀에 대한 벤투 감독 되게 책임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클린스만은 약간 책임감이 없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막 자기가 막 그냥 어디 저 구단에 얘기도 안 하고 뭐 SNS 쓰고 그렇죠. 나와버리고 뭐 이런 것도 뭐가 있었고. 있었냐? 네. 독일 대표팀 맡을 때 네네. 이 클린스만이 미국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일단 그래서 독일 독일 감독 시절 때 미국 시민권을 이미 땄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독일 대표팀을 이제 지휘했어요. 왔다 갔다. 네네. 그래서 독일 그 협회 측에서 되게 안 좋아했었고 미국에서 이제 업무를 본 거죠. 그렇죠. 네. 되게 그때 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헤르타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미국 대표팀 거쳐서. 네. 근데 헤르타 베를린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중도에 성적이 안 좋아서 원래 있던 감독을 자르고 네네. 그 다음에 클린스만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헤르타 베를린이 투자를 많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클린스만이 온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선수들 좀 그래서 영입하고 한 달 동안 1,000억을 썼어요. 네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울버햄튼에서 뛰는 쿠냐 그리고 피용테크 네네. 이런 이제 핫한 선수들 영입했어요. 1,000억을 썼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돌연 사퇴를 합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렇긴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SNS에 저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헤르타 베를린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SNS에 그 말만 남기고. 야 이거는 근데 진짜 무책임한 거네. 심지어 1,000억을 썼는데. 무책임한 거야. 근데 그래놓고 다시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 그럼 내가 감독은 안 하고 이사회를 할게. 그러다가 헤르타 베를린이 됐다 그냥 가라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된 사례인데. 아니 1,000억 쓰는데 본인도 누구 좀 해줘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다고도 할 수 없는 게 10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커리어를 보면 네네. 약간 좀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감독은 아니에요. 그 이제 그거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축구 대표팀의 입장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느냐도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아직 이거는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냐. 우리나라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예. 라는 지금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 축구협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웠더라고. 뭐 보면은 뭐 책임감도 포함되고 뭐 이런 게 전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딱 적합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예. 물론 뭐 선수 시절에 뭐 네임드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감독일까라는 약간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은 당연히 뭐 들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벤투 감독 때 좋았던 건 사단이거든요. 사단. 아 사단 맞아. 사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무조건 외국인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왜냐 사단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쨌든 외국인으로 다 구성되잖아요. 네네. 벤투 감독도 어쨌든 외국인으로 다 구성했고 그러면 그 유럽과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이 유럽의 축구와 매우 밀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네네. 사단에. 그리고 이 사단이 중요한 건 이 감독의 축구를 사단이 공유를 하는 거죠. 감독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감독이 전체적인 틀을 세우면 거기서 디테일들을 잡아주는 게 사단의 이제 역할인 건데 네네. 지금 나오는 기사 보면요, 클린스만 감독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자신의 수석 코치를 포함한 코치진을 1명에서 2명 정도 데려오고 자기랑 그럼 한 2-3명을 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나머지는 한국 코치진으로 구성하는 것에 약간 지금 협상이 완료되고 있다. 합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러면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딱히 없다. 어쨌든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건 이 감독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팀이지. 그 팀을 보는 거지. 그 그러니까 사단을. 이제 뭐 공격 코치가 유럽 트렌드에 맞는 어떤 이 공격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느냐. 네. 이거를 이제 한국 코치들과 한국 우리 협회에서 보고 기록으로 남겨서 네. 나중에 이제 한국 코치가 와도 우리가 유럽 트렌드의 그런 아주 선진적인 그 트레이닝 방식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야지 이제 외국인 감독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감독 1명에 뭐 코치 1명, 2명 이렇게 오면 사실 이거는 국내 감독 의미가 좀 없는 거죠. 거랑 예. 크게 뭐 다르냐? 크게 다를까? 라는 생각도 좀 든다. 네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이제 감독이 되거나 이제 좀 물망에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들 보면 약간 이제 유럽에서 내리막길, 그러니까 축구에서 약간 좀 내리막길 걷다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뭔가 잘 맞아서 빵 터지면 또 다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벤투 때와 지금 때 좀 어때요? 클린스만 감독 뭐 비슷하죠. 비슷한 상황. 벤투도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서 중국 리그까지 갔던 맞아요. 감독이고, 네네. 그리고 뭐 클린스만 감독도 독일 대표팀에서 바이에른 뮌헨 거기서 이제 하나씩 내려오면서 그렇지. 미국 그 다음에 헤르타 베를린 다시 이제 뭐 팀을 못 찾으니까 3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리막의 감독을 데려오는 건 맞는데 벤투랑 다른 건 뭐냐? 벤투는 그 벤투 선임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에서 보여줬던 축구와 포르투갈 대표팀 맡았을 때 했던 축구가 일관성이 있어요. 아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본인의 철학과 네.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가 어쨌든 있고 거기서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네네. 요소들만 좀 갈아 끼우는 사단도 있고 그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 감독이 뭐 특히나 최근까지 감독을 했으니까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감도 살아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 오는 게 그래서 뭐 그냥 어쨌든 와서 자기 뭐 전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클린스만은 어쨌든 그거를 지금까지 많이 못 보여줬고 네네. 플러스 감독을 안 했던 기간이 좀 길고 그렇지 공백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과연 이 전술적인 그런 컨셉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네. 경기 운영하는 그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네. 감각이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 있는 상태다.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조금 이제 협상이 진전된 쪽이고 확정 같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뭐 확정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모레노 감독도 사실 이제 물망에 많이 올랐고 언론들이 많이 또 보도를 했는데 모레노 감독 물 건너 간 건가? 이건 뭐 모르죠. 이거 모르는 상황. 뭐 이제 나오고 뭐 거절했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건 모르고. 네. 근데 뭐 모레노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레노 감독도 뭐가 있냐면 성과를 내본 적이 없는 감독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클린스만하고 모레노 감독 비교한다. 그러면 클린스만 어쨌든
월드컵 4강 3위도 했었고 그리고 독일 미국 때리고 16강 16강. 그게 있어요 성과가. 근데 모레노는 아예 성과도 없는 감독이긴 해요. 보통 저기 이제 엔리케 감독 수석 코치 뭐 그쵸, 이런 걸로 코치하다가 보좌하면서 이제 그 감독을 맡았는데 네. 감독 2번을 다 실패를 했거든요.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명장들을 데려오기는 우리는 어차피 힘들어요. 네네. 근데 어차피 힘들지만 그 중에서 우리 축구와 맞는 혹은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전술의 최전선에 있는 감독들을 네. 데려오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클린스만과 모레노를 비교했을 때 어차피 모레노는 경력이 없고 클린스만은 커리어가 떨어지는 중이고 한다면 약간 전술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줬던 모레노가 조금 더 이제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모레노가 뭐 거절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건 클린스만 이제 부임이니까. 네. 조만간 결정될 것 같긴 하네요. 뭐 그쵸? 어떤 감독이 되든. 네. 네. 자 과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황선홍 그 감독이 빨리 선임 안 되면 잠깐 세울 수도 있다. 황선홍 감독을 황선홍 감독을 잠깐 세우는 것도 이제 그 임시? 협상이 길어지면 한두 경기 정도 그냥 임시 감독으로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기사에 보니까. 아 그래요. 다 안 돼. 네. 일단은 뭐 아무튼 이제 왜냐면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2월 중에는 이제 확정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가 또 도래하고 많은 감독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면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근접해 보이는 거는 또 클린스만 감독 같습니다. 그쵸. 예,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만간 발표가 좀 나올 것 같네요. 네.